자, 형성평가 시간입니다. 중단원 1,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열문항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용어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자는 천하의 바른 정도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대. 선생님 설명할 때 공자가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자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야.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자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사회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사회가 잘 운영되는 것, 천하의 바른 길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했어. 정의. 자, 플라톤은 보시면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각각 가진 재능이나 소질에 맞게 국가를 위해 기여해야 하고, 그 배분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국가가 잘 운영되는 상태, 그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는 통치자의 재능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군인은 용기를 가진 자가, 그리고 생산자는 절제를 할 줄 아는 자가, 그리고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정의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정의의 개념 중에서 가장 근접하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며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정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고, 그 일반적 정의와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했었습니다. 그 중에 특수적 정의 중에서 한 가지 분배적 정의 다뤘었고, 그 내용이 우리가 다루는 이 정의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첫 번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맞고요. 공동체 성과와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개인의 노력에 따른 걸맞는 알맞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지금 공동체의 성과 달성을 위한 개인의 희생 정신을 강요한대. 공동체의 성과 달성, 이것은 공동선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개인의 희생 정신은 지금 개인선을 붕괴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과 개인선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개인의 희생 정신을 강요한다.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5번에 바로 그 설명이 있지.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유지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런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2번입니다.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이럴 때 능력 무조건 칠해놓고 능력에 별표 때려놓고 보는 거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회 구성원이 성취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성취하고 기여한 정도. 우리 성취하고 기여한 정도, 이거 뭐라고 표현했다? 업적에 따른 혹은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였다. 그치? 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네. 요것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였다. 디귿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의 근거가 된다. 요 개념 잘 기억해놔. 복지제도 마련의 근거, 약자를 배려하는 것. 사회적 자원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이다. 리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거나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무조건 업적만 많이 세우면 많이 배분을 해줘.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은 아무리 기회 평등이 주어진다 한들 업적을 달성하기에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것은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도 되고요. 내가 지금 업적을 얘기했는데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 리을이 모두 해당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죠. 가나에 해당하는 정의 기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영자가 되고 뛰어난 의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의사가 된다. 이 가는 무엇? 능력. 나는 구두가게에서 두 사원이 구두 30켤레를 팔았는데 한 사원이 10개, 다른 사원이 20개를 팔았다면 20개를 판 사원에게 10개를 판 사원보다 2배의 임금을 줘야 한다. 지금 판매한 기록이지. 이것 업적이 되겠죠. 업적. 가는 능력. 나는 업적이니까 정답 1번입니다. 4번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장점이야. 장점.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거 뭐야? 약자를 우선 배려한다.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였죠. 자, 이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한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2번 분배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용이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리고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마찬가지야. 이 두 가지는 과연 이 능력이나 업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래?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업적은 선생님이 스포츠 특기자 전형을 봤을 때 다양한 종목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라는 사례를 들었었어.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사회 구성원 간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다. 이 설명 맞아 틀려? 맞는데 경쟁이 과열된다라고 하는 한계점, 단점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될 수 없고 4번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지.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어떤 것에도 능력을 기준으로 한 정의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5번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의 한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제도의 문제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제도는 개인 업무에 대한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임금을 근속 연수와 직급의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더 지급하는 것이다. 성과라고 하는 것은 등급별로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성과는 업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도의 문제로 적절한 것. 기억,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업적뿐만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업적을 세우면 더 많은 재화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X. 니은 분배 결과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맞지? 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설정이 어렵다라고 했다고. 기준 설정의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업적을 지금 평가해서 성과급을 나눠주다 보면 왜 내가 업적이 낮다고 나왔죠? 그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귿.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리을.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역시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적은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업적과 동일하다. 그래서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다. 하지만 이런 분배 방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인종, 가족, 계급, 종교, 나이 등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엇이 평등해야 한다. 기회에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 기준으로 기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 외적 조건에 의한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비판하는 거야? 일단 보면 내용은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아니면 이미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들은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정의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할까? 필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치? 능력과 업적은 지금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해. 그러니까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8번.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전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야, 필요. 자, 기억은 학생부 종합전형, 리을은 특기자 전형, 디귿은 입학사정관 전형, 리을은 농어촌 특별 전형, 미음은 정시, 수능입니다.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전형은 4번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죠. 왜?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다소 적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따라서 지금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을 혜택으로 얻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읍면리에 사는 사람이면서 성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시 여겨진다. 다음은 A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 미음 중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분배에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이 아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천적일 수 있다. 지금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를 비판하고 있어. 또 능력과 성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기준도 명확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결과의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대한 설명이래. 적절하지 않은 것 미음이죠, 미음. 지금 5번이 됩니다.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에 의해서 분배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왜? Why?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재화와 자원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대한 사례를 잘못 연결한 것은 능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태권도 선수 A씨. 쭉 보자. 능력. 우수한 연기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B씨. 업적. 올해의 보험왕으로 선발된 판매사원 C씨. 필요. 역경을 이겨내고 작가상을 수상한 E씨. 5번.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D씨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됩니다. 4번. 지금 역경을 이겨내고 작가상을 수상했다라는 건 어떤 것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작가상을,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건 뭐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쨌거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건 역경과 관계없이 훌륭한 문학 작품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작가상을 수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이런 뭐랄까 제작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건 지금 금메달을 땄고 나무조연상을 수상했고 여기서 오히려 업적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 자, 올림픽에서 자신의 태권도 능력을 출중히 보여줘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은 거지.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뭐 대학에 입학했어, 포상금을 받았어, 그러면 업적에 따른 게 되겠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그 자체는 본인의 태권도 능력을, 선수로서의 능력을 아낌없이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능력이고요. 연기상을 받은 것도 연기력이 우수했고 연기 능력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수상한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 능력에 해당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나 정답은 분명하게 4번이다. 작가상을 수상한 건 본인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능력에 의한 것이지 뭐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작가상을 불쌍해서 준 게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